안녕하세요. 에듀뱅쿠버의 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많은 학부형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무상교육. 과연 누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 무상교육이라는 게 정말 무상교육일까? 그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럼 무상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대해서 정의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캐나다의 각 주마다 교육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각 주의 교육부에서는 해당하는 주의 법령에 의거해서 교육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흔히들 말해서 Education Regulation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BC주는 제82조항에 의거한 Government Fundraising에 대한 부분으로 무상교육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만들었죠. 그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교육부에서 지침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각자의 약간의 해석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의 범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에 해당되는 컨디션은 어떤 조건일까요? 첫 번째, 캐나다에서 지정된 명시하고 있는 레지던트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지던트 클래스라는 것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워킹 비자를 소지하거나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킹 비자와 학생 비자에 소지한 가족의 대상자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자녀들은 무상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킹 비자 또는 학생 비자의 요건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일명 Temporary Resident Cla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캐나다에 학생 비자로 학부형이 오셨다면 어떤 조건의 학생 비자에 하는가, 또 워킹 비자로 왔다면 어떤 조건의 워킹 비자에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비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비자인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1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풀타임의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공립학교는 정규 디그리 과정이나 아니면 디플로마 과정이면 괜찮습니다. 또한 ESL 과정도 1년 이상이 충족되는 과정이라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는 무조건 디그리 과정, 말 그대로 2년제 학위나 학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등록되어야만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워킹 비자입니다. 워킹 비자는 캐나다에 1년 이상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기간이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워킹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워킹 비자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LMIA라고 하는 것을 통한 워킹 비자,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 오픈 워킹이나 또는 학생 비자 상에서의 워킹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인 워킹 비자의 소지라는 부분에서 그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데요. 주 20시간 이상의 근로를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해당 교육청에 제출을 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되어야 되는 서류들에 대한 것도 필요한데, 학생 비자인 경우에는 학교 입학 허가서와 그리고 또는 재학 증명서,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초에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경우, 이 경우에는 대상자가 굳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입학 허가서와 그리고 스터디 퍼밋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교육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합법적인 교육기관은 BC주인 경우에는 EQA라고 하는 곳에 가입되어 있는 인스티튜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EQA는 Education
퀄리티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로 각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교육기관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서 디플로마나 또는 디그리 과정의 수업을 재학하거나 ESL 과정을 제공하는 곳에서만 발급된 학생 비자를 소지한 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워킹 퍼밋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LMIA 그리고 동반 배우자 워크 퍼밋입니다. LMIA는 쉽게 말해서 회사에 고용되었을 때 정부를 통해서 발급받는 워킹 퍼밋이라 보시면 되겠고, 동반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정규 학생인 경우 또는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오픈 워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워킹 퍼밋으로 고용 계약이 되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쯤 되면 또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무상교육의 기간, 횟수, 그리고 학부형께서 대학을 졸업했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학부형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16개월 이상인 경우는, 공부의 과정이 16개월 이상의 풀타임인 경우에는 PGWP라고 하는 3년짜리, 최대 3년짜리 워킹 퍼밋, 오픈 워킹 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단기로는 9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 PGWP이며 16개월 이하의 풀타임 과정에는 공부한 기관과 동일한 기간에 PGWP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학부형들께서 공부를 마치신 이후에 PGWP를 받으면 그 다음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도 PGWP를 받은 배우자와 함께 오픈워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체계화되어 있는 이민국 정책인 것으로서 무조건 나는 된다 라는 말씀으로 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규정, 레귤레이션 안에는 들어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각 교육청에서는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해당 각 교육청들은 약간의 내부적인 정책과 또한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서류들을 준비하신다면 대부분의 내용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당하는 증빙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 소지자이거나 워킹 비자 소지자인 경우, 즉 Temporary Resident Class인 경우에는 임시 허가 거주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컨디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스테이러스로 자녀가 적용된다 해서 관련된 서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으로 학부형께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첫 번째는 여권, 두 번째는 워킹이나 스터디 퍼밋 소지에 대한 입증 자료, 세 번째는 거주지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주지 증명은 렌탈 계약서라든가 또는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계약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학교 배정에 있어서 캐치먼트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학교에 배정이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출생증명서가 기본증명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며 영문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영문이 안 나온다면 공증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가족관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문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생비자 또는 배우자, 동반비자, 그 다음에 여권, 그리고 이미니제이션 리포트 카드라 해서 예방접종 기록표,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이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그리고 성적표와 마지막으로 생활기록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류가 나눠지는데요. 아이들인 경우도 세컨더리인 경우와 엘레멘터리인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 생활기록부는 초등인 경우에는 최소 2년치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세컨더리인 경우에는 8학년 이후의 모든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인 경우
준비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학생 비자인 경우라면 학교 입학 허가서나 또는 재학 증명서 또는 성적표 이런 것을 입증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워킹 비자인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페이롤 스톱 또는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증명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오늘의 각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셨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주된 목적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일하는 것이 메인이 돼버릴 수가 있고 내가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결코 두 가지 일이 쉽지 않습니다. 타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 유학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공부와 그리고 또 일과 아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시려면 굉장한 계획과 각오를 하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오늘은 무상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이유는 과연 내 케이스가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연락 주시면 밑에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오는 조기 유학과 또 아이만 보냈을 때의 내용, 그러면 과연 어떤 비용 그리고 어떤 지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